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안전자산이라던 금과 은이 마이너스 41% 폭락하는 걸 보며 멘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46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는데 안전하다던 금속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일론 머스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차트를 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1800조 원짜리 우주제국의 설계도를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기업 합병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문명의 다음 챕터가 어디서 쓰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겉으로 보면 그저 머스크가 자기 회사 두 개 합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두 회사가 만나는 순간 우주는 더 이상 탐험의 대상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인프라가 됩니다. 금과 은의 가격이 요동칠 때 진짜 게임 체인저들은 아예 다른 게임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입니다. 금, 은. 수천 년간 인류가 가치를 인정해온 금속들이죠. 그런데 2025년 2월 이 안전하다던 자산들이 46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은은 악마의 금속이라는 별명답게 마이너스 41%라는 경악스러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SNS에는 은가 폭락으로 집 날렸다, 물리적 자산이라더니 물리적으로 패인다는 자조 섞인 게시글들이 쏟아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달러 강세, 중국 경기 둔화 등 복합적 요인들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은은 산업용 수요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금속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자기기, 배터리에 들어가죠. 즉, 경기에 민감합니다. 금처럼 순수하게 안전자산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 채 금보다 싸니까, 변동성 크니까 대박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계좌는 반토막이 났고 손절매 타이밍을 놓친 이들은 지금도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야지라며 자기 합리화 중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폭막장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머스크는 이미 다음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말이죠. 제2장, 혼돈 속에 던져진 머스크의 카드, 스페이스X 플러스 xAI 합병. 은값이 폭락하던 바로 그날, 일론 머스크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한다. 시장은 순간 멈춰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차트에서 눈을 떼고 뉴스를 확인했죠. 이게 무슨 소리지? 스페이스X, 인류 최초로 로켓을 재사용 가능하게 만든 우주기업. 현재 기업 가치만 약 350조 원에 달합니다. xAI, 챗GPT를 만든 오픈AI에 맞서 머스크가 직접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그록이라는 AI 모델로 빠르게 성장 중이죠. 이 두 회사가 합쳐진다는 건 단순히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이건 1 플러스 1은 10이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고요? 우주기업과 AI 기업의 결합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로 전기차 시장을 뒤집었고 스페이스X로 우주산업의 비용 구조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와 우주를 합쳐서 뭘 하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우주를 AI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주는 탐험의 대상이었습니다. 낭만적이고 과학적이고 먼 미래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머스크는 우주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바꾸려 합니다. 위성 인터넷, 우주 데이터 센터, 글로벌 AI 연산망, 이 모든 게 우주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진짜 혁신가들은 혼란을 기회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은 차트를 보며 한숨 쉬는 동안 머스크는 인류 문명의 다음 챕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주 AI 제국의 탄생.
자,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도대체 왜 우주여야만 할까요?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력입니다. 챗GPT 한 번 돌리는데 구글 검색 10번 할 전력이 듭니다. 전 세계가 AI를 쓰기 시작하면 전력망이 버티질 못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력 부족과 주민 반대로 프로젝트가 줄줄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전기 먹는 하마 짓지 마세요. 민원이 빗발치는 거죠. 규제도 문제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소음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에는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지구처럼 밤낮이 바뀌지 않죠. 즉, 무한 에너지입니다. 냉각 문제는요, 우주는 영하 270도입니다. 냉각 시스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방열판만 달면 끝입니다. 주민 민원? 우주엔 주민이 없습니다. 규제? 국제우주법은 있지만 지상의 복잡한 환경 규제에 비하면 자유로운 편입니다. 소음? 진공 상태라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AI 노다지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스타링크 위성을 15,000개 넘게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100만 개입니다. 이 위성들이 단순히 인터넷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작은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지연 없는 AI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지상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전력, 부지, 규제, 민원, 모든 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무한합니다. 머스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성들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상상해보세요. 지구 궤도를 도는 100만 개의 위성. 각각이 통신 노드이자 데이터 처리 장치입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우주신경망을 형성합니다. 이게 바로 스타리링크와 xAI가 결합했을 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현재 스타링크는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지, 바다, 사막, 지상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에 인터넷을 제공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글로벌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AI 서비스는 대부분 중앙 집중형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한두 곳에서 모든 연산을 처리하죠. 문제는 지연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서버까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율주행차처럼 실시간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선 치명적이죠. 하지만 우주 네트워크는 다릅니다. 100만 개의 위성이 전 세계를 촘촘히 덮고 있다면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위성에 접속해 즉각 AI 연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은 밀리초 단위로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건 분산 처리입니다. 모든 연산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 위성이 필요한 만큼만 처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구조죠.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서울 한복판을 달리고 있다고 칩시다.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옵니다. 차량은 즉시 위성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0.01초 만에 판단을 받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머리 위 300km 상공에 AI 두뇌가 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회사가 아닙니다. 이건 전 인류의 AI 신경계가 될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xAI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디에 쓰일까요? AI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넘어 물리적 세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이들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생명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보셨나요? 인간처럼 걷고 물건을 짚고 심지어 춤까지 춥니다. 겉보기엔 신기한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이건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의 핵심 퍼즐 조각입니다. 옵티머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실시간 연산이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손의 힘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고
이 모든 게 0.01초 단위로 일어나야 합니다. 로봇 안에 슈퍼컴퓨터를 넣을 수는 없죠. 무겁고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습니다. 해결책은 클라우드 AI입니다. 로봇은 센서만 갖고 있고 실제 연산은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해 순식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죠. 로봇은 가벼워지고 가격은 내려가고 성능은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이미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계가 있죠. 복잡한 도심 상황, 예측 불가능한 사고. 차량 하나의 컴퓨팅 파워로는 모든 변수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로 위 모든 테슬라가 우주 A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한 차량이 경험한 위험 상황이 즉시 모든 차량에 학습됩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 경로를 계산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율주행을 넘어 집단지능형 교통망입니다. 머스크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테슬라, 인프라, 시크릿을 모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실즉즉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직 계열화의 완성입니다.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아이폰을 만든 것처럼 머스크는 AI, 로봇, 우주를 통합해 차세대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1조 달러 기업의 탄생. 1,800조 원.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입니다. 이게 바로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한 후 예상되는 기업 가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미 시장은 이 숫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만 해도 최근 비공개 거래에서 350조 원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xAI는 설립한 지 채 2년도 안 됐지만 벌써 50조 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죠.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시너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플러스 AI 연산망 플러스 글로벌 로봇 시장. 각각만 해도 수백조 원 시장인데 이게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된다면? 머스크는 자신의 생일인 6월 28일 전후로 IPO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즉시 S&P 500 지수 톱 10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죠. 문제는 자금 쏠림입니다. 1,800조 원짜리 IPO가 터지면 글로벌 자본이 여기로 몰립니다. 다른 시장은 유동성이 빠져나가죠. 특히 중소형주, 신흥국 자산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IPO는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재배치를 의미합니다. 이미 월가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쟁쟁한 투자은행들이 주관사 자리를 두고 경쟁 중입니다. 이 딜 하나만 성사시켜도 수조 원의 수수료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접 투자? ETF인가요? 아니면 간접 수혜주?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뜻밖의 수혜주, 한국의 미래에셋? 한국에서 머스크 테마주를 찾는다고요? 대부분은 우주항공 관련 중소기업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수혜를 본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2021년 미래에셋 증권은 스페이스X 비공개 주식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엔 증권사가 무슨 우주 사업에 투자하냐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지분 가치는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평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 플러스 xAI 합병 소식이 나오자 미래에셋 증권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계산을 시작한 거죠. IPO 되면 저 지분을 현금화할 텐데, 그럼 순이익이 증권사 본업보다 투자 수익이 더 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건 운이 아니라 안목이었다는 겁니다. 비상장 시절부터 머스크의 비전을 알아보고 베팅한 거죠. 남들이 미친 짓이라고 할 때 그들은 미래를 봤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직접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순 없지만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우주항공 테크, ETF, 위성통신 관련주, AI 인프라 기업들. 이들은 머스크의 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방산 우주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가 발사 빈도를 늘릴수록 부품 공급망 수요도 폭증하거든요. 우주 산업은 더 이상 나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의 전쟁터가 됐고 한국 기업들도 그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테마주에 몰빵하는 건 위험합니다. 은에 몰빵했다가 마이너스 41% 맞은 투자자들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흐름을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결론. 우주는 이제 꿈이 아닌 실적의 영역. 우주 사업은 낭만이지 돈이 되겠어? 10년 전만 해도 통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이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주는 이미 실적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재사용 기술로 발사 비용을 90% 이상 낮췄습니다. 과거엔 한 번 쏘고 버려야 했던 로켓을 이제는 10번, 20번 재사용합니다. 비행기가 한 번 날고 폐기되지 않는 것처럼 로켓도 재사용 가능한 운송수단이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주로 물건 보내는 비용이 극적으로 싸졌다는 뜻입니다. 위성 발사, 우주 관광, 우주 정거장 건설, 모든 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우주로 올라갑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지구는 거주 공간이고 우주는 일하는 공간입니다. AI 연산, 데이터 저장, 통신망 운영, 이 모든 게 우주에서 이뤄집니다. 지구는 깨끗해지고 우주는 바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변동성 큰 자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금, 은, 비트코인, 이런 자산들은 단기 등락이 심합니다. 차트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흐름을 놓칩니다. 둘째, 판 자체를 바꾸는 거대 테크에 주목하세요. 우주항공, AI 인프라, 로봇 자동화. 이건 10년, 20년 흐름입니다.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 성장에 베팅하는 겁니다. 셋째, ETF를 활용하세요. 개별 기업은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우주항공 테크 ETF처럼 섹터 전체에 분산 투자하면 안전하게 성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1,800조 원 IPO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우주 산업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AI, 로봇까지 결합되면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이 은 차트를 보며 한숨 쉴 때 머스크는 이미 화성 식민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당신이 안전 자산을 찾아 헤맬 때 진짜 혁신가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어떻게 손실을 줄일까가 아니라 어디에 미래가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머리 위 300km 상공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값 폭락에서 시작해 1,800조 원짜리 우주 재고까지 왔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변화의 흐름을 읽으라는 것. 다음 영상에서는 우주항공 테크 ETF 완벽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ETF가 진짜 수혜를 받을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우주까지 날아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